서울하고 안산에서 수업을 이제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씩 하는데요. 처음에 오시면 그동안 서울하고 안산에서는 그중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기초를 하고 그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맨 앞에 건희천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64번까지 2페이지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걸 건희천 1번이 건희천 이렇게 써있잖아요. 1번에 건희천 에서부터 64번 뭐죠? 하수미제까지. 이걸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1번부터 64번까지를 외워야지만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1번부터 2번. 2번에는 권위지다. 3번은 수레돈이다. 4번은 산수몽이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외워놔야 나중에 선생님 수업할 때 이제 이 개를 보고 몇 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59번 풍수한입니다. 하면 그 다음 개를 먼저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9번 풍수한의 상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풍수한 상유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넘어오는 걔가 몇 번이죠? 60번에 수택절이죠. 아, 그 다음이 수택절이구나. 그러면 59번 전에는 뭐예요? 58번인 태이택계죠. 네. 그러니까 태이택계에서부터 흘러서 풍수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몇 번으로 가죠? 60번에 수택지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봐줘야지 수업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1번부터 64번까지 걔를 외우지 못하면 거의 그냥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한 6개월 이상을 거의 그냥 엄한 데다가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배워두셔야 한다. 근데 그 우측에 제가 이렇게 하나 써놨잖아요. 건희천 해가지고 뭐예요? 명예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건희천 괴가 나오면 아 여기는 큰 1번 건희천 괴는 주제가 명예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천태가 나왔다. 그럼 11번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화합. 그렇죠. 지천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지혜가 나왔다. 16번에. 그러면 아 즐거움, 예방한다 할 때 예자예요. 내지예자가. 그렇게 일단 그런 큰 틀의 주제까지도 알고 계시면 더 나아요. 그래서 딱 처음에 59번 풍수한을 보세요 라고 하면 59번을 딱 보면서 같이 봐줘야 될 게 뭐라고요? 오른쪽에 써져 있는 주제에 뭐라고 써있죠? 어둠이 어려움이 해소된다. 이렇게 해소, 풍수 흩어지다 이거거든요. 이걸 같이 봐줘야 선생님 강좌를 듣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기초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금과 양. 실제로 지우개가 있네. 아, 불러다가요? 실제로 주역은 64개인데 이 64개를 다 일단 외워놓고 그게 어떻게 이제 됐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 이제 써졌죠.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과 만물의 형상을 괴라고 하는 64개의 구호를 통해 표현했다. 그게 64개예요. 64개. 그러면 어떻게 이 64개가 나왔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제 먼저 알면 이제 쉬워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표가 나왔죠.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 같아요. 태극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 보셨죠? 그 태극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태극. 그래서 이제 이게
음이고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이 극대화가 되면 다시 음으로 가고 음이 다시 극대화가 되면 다시 양으로 간다. 그래서 태극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인 상태. 무인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극대화가 되면 이제 그래서 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이 하나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그리고 나서 양이 극대화되면 이제 음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태극에서 출발해서 양이 하나 생기고 음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제 음이라고 하죠. 이걸 거기에서는 뭐라고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자, 양에서 다시 또 하나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양에서 하나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자, 양에서 양이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라고 해요. 태양. 우리 저기 사상 체질 있죠. 태양이니 소음이니 이제 이게 이거예요. 양의 양인 상태를 태양이라고 해요. 양에서 출발했는데 그다음에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이 나오는 상태. 이걸 소음이라고 해요. 소음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음에서도 또 나오겠죠. 자, 음에서 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소양이라고 해요. 소양. 사상체질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태양이니 소음이니 소양이니.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음에서 출발해서 음이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태음이라고 그러죠. 태음. 이게 이제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뭐 이재만 선생이 사상체질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재만 선생이. 그러듯이 이렇게 사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이 하나 튀어나오고 음이 하나 나오고 양에서 양이 하나 더 생기고 양에서 음이 생기고 음에서 양이 생기고 음에서 음이 생기는 이 상태. 이걸 이제 사상이라고 해요. 자, 이 상태에서요. 태양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양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바로 괴예요. 괴. 이걸 이제 소성괴라고 해요. 소성괴. 이게 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팔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개가 나왔죠? 하나에서 두 개로 또 나왔죠? 그러면 두 개에서 몇 개로 나옵니까? 네 개 나오겠죠. 여기 또 네 개 나오면 몇 개 나왔죠? 8개가 나오죠. 이게 이제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양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음인 게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소음 상태에서, 소음에서 양이 하나 나올 거고, 소음에서 뭐예요? 음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 소양 있죠. 자, 소양은 뭐예요? 소양은 먼저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얘하고 헷갈렸어요. 이걸 소양이라고 이걸 소음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 위에 거요. 소양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소양에서 뭐예요? 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태음에서 나오는 경우. 태음. 자, 태음에서 뭐예요? 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태음에서 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게 몇 개예요? 이게 8개라고 하는 거예요. 8개.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양과 음이 튀어나오다가 거기서 뭐예요?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사상으로 나오고 여기서 뭐예요?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숫자로요. 이게 1이에요. 1. 두 번째 녀석 2. 이게 뭐예요? 3, 4, 5, 6, 7, 8. 요걸 외워놔야 돼요. 이걸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이천, 건깨라고 그래요. 건깨. 건깨는 1번이에요. 이걸 택깨라고 해요. 택깨. 택깨는 2번이에요. 이걸 리깨라고 그래요. 리깨. 리깨는 3번. 이건 진깨라고 해가지고 4번이죠. 4번. 이건 5번은 손깨. 이건 감깨. 요건 뭐냐면요. 간깨. 이건 뭐예요? 곤깨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4개죠. 건, 곤, 감, 리. 곤곤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8개 중에 4개만 뽑았은 거예요. 원래는 8개 중에 8개를 넣어야 되는데 배치하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4개가 만든대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봐보시면. 그래서 건곤감리 이렇게 됐어요. 건곤감리. 우리나라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래서 여기에 태극의 문양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탄생한다. 그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양쪽 이렇게 2개씩 박았잖아요. 너무 큰 기쁜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러면 이걸 건의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 이건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늘. 이게 태자가 뭐냐면요. 태는 이것은 연못이에요. 연못은 태라고 해요. 리는 뭐냐면 이건 불이에요. 불. 그래서 여기는 하늘 뭐예요? 하늘 천. 그죠? 모택이에요. 한문으로. 제가 한문이 짧아가지고 우리는 한글로 주역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불이니까 뭐죠? 화죠. 화. 그죠? 그 다음에 지는 우레예요. 우레. 그래서 우레, 뇌자를 쓰는 거예요. 뇌. 자, 선은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얘는 바람이다. 바람 뭐죠? 바람, 풍.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 풍. 그 다음에 감은 뭐냐면요. 감은 물이에요. 물. 물이니까 뭐예요? 물,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은 뭐냐면요.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 그냥 쓰는 거예요. 고는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은 뭐죠? 한문으로 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양음은 알잖아요. 태양, 소음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위에 있는 8개는 반드시 외워야지만 여기서 이제 64개가 나와요. 64개가. 그러니까 이게 이 8개에서 64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개에서 64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죠.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8개인데 8개를 이걸 소성계라고 그래요. 소성계가 2개가 합쳐지면 대성계가 되는. 그래서 비로소 64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늘 여기 천이 2개다. 그러면 얘는 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천천.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얘하고 연못하고 만날 수 있고 얘하고 불하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당 8번씩 만나니까 8 곱하기 8을 하면 얼마요? 64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기하고 자기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천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하고 자기니까 2개가 중첩됐다. 그래서 뭐 중천건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냐면 건위천이라고 해요. 1번. 이제 순서는 1번이에요. 이거 건위천. 자, 그러면 이제 그 2번째부터는 이제 2개 개가 중첩되지 않고 이제 얘하고 누구하고 만나겠어요? 얘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천하고 두 번째 택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택하고 이렇게 택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천이고 여 밑에는 뭐예요? 택이죠. 그래서 천택 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10번이에요. 10번 봐보세요. 천택리죠. 10번에 천택리라고 되어 10번이요. 천택리죠? 네. 10번은 천택리예요. 그러면 이제 천하고 얘하고 만나겠죠. 천하고 얘하고 만나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천,
뭐예요? 천, 화, 동인. 이게 동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이 화천대유 위어잖아요. 그러면 화가 있어요. 이거죠, 이거. 화천대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우리 선생님은 저기잖아요. 뭐죠? 연운이 산지박. 산지박. 그러면 여기죠. 산지박이죠. 그러니까 7번계하고 8번계가 맞는 거예요. 산지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또 가지게 돼 있지. 위에 가서 받치니까 밑에 그렇죠. 산지박이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양은 옆으로 이렇게 길게 쓰고요. 음은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업할 때는 이렇게도 쓰는 분이 있고, 그렇죠. 이게 편하니까 그래요. 그 저도 지금 이건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산지박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음을 이렇게 두 자로 써요.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산지박이에요. 산지박. 네.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쓰기가 편해요. 이거 띄우기가 너무 애매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강좌를 들으면 보통 이렇게 음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좀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나도 저는 처음에 주역 공부를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갔다가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한번 저런 개를 음을 저렇게 쓰고 있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좀 있어 보여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박은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산지박이 이거 산지박이 뭐라고 써있죠? 주제를 딱 보면 알아요. 주제. 산지박의 무너짐 이렇게 박살난다. 그래서 산지박을 딱 지나면 아하 나는 모든 게 좀 무너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미리 뭐예요? 무너짐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역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주역을 배워서 이제 두 가지 경우 쓰죠. 주역을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점을 한번 쳐볼 사람들도 있고 점을 쳐주는 것을 해석을 잘해서 내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예요. 근데 저는 후자예요. 후자. 저는 점을 치는 데는 별로 좀 관심이 좀 없어요. 그런데 쳐주는 것을 얼마나 잘 해석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가 오면 안 무너질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주역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이제 8개예요. 8개. 그럼 8개에서 비로소 뭐예요? 64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뭐라 하냐면요. 이런 것을 이제 소성계라고 그래요. 하나는 소성계. 소성계라고 하고, 소성계가 만나면 뭐예요, 이게? 비로소 대성계가 되는 거예요. 큰 대자. 이건 작을 소자죠? 이제 이런 것은 주요 다른 책을 보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교재에다가 건 이렇게 써졌죠. 건. 네. 이걸 건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건. 네. 이걸 뭐라 그래요? 건. 반드시 이거 내가 제가 이거 외우는데 제가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 한 3달 걸렸어요. 근데 밥 먹고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저는 이걸 공부가 좀 이게 늦게 터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런가 저는 반복 연습에서 외우려고 하지 않고 워낙 많이 하니까 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외우시라. 태 이렇게 써졌죠? 태가 연못이고 이 태는요 이제 이걸 물상화 시켜요. 보통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보시면 여기에다가요 보세요. 보시면 이걸 물상화 시켜요. 자 이걸 사람으로 표현하면요 이거 누구냐면 이거 남자예요. 남자. 그럼 여자는 뭘까요? 이게 이제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 여자는 뭐예요? 다 음으로 된 게죠. 이거 뭐예요? 이거. 엄마. 이거 남자. 이거 여자. 여자인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 아버지 남자. 이거 뭐예요? 어머니 여자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양쪽에 이렇게 이걸 사람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태는 뭐냐면 태는 소녀예요. 소녀. 그러니까 어린 여자. 그러면 어린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남자. 어린 남자는 누구냐면요. 얘예요. 얘. 간이라고 하는. 이게 소남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이런 개 중에 이런 개가 있어요. 택내수라는 게 택내수. 자, 택. 이제는 이렇게 써볼게요. 택내. 뇌는 뭐냐, 우레니까. 택내수라는 게 17번 개. 자, 17번 개 한번 봐볼게요. 뭐라고 써있는지. 따르다 그러죠. 따르다. 자, 따르다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따르다 써있는데 택이니까 이거 물상으로 이거 이제 사람을 보면 이게 뭐라고요? 소녀. 근데 뇌는 뭐냐면 뇌 우레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 써 있는 게 우레. 장난? 우리 움직임. 우레는 장남이에요. 장남. 자, 우레는 여기는 이게 장남이고요. 자, 그러면 장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건 나이 좀 많이 먹은 애가 어때요? 소녀를 따라가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택내수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자, 장남이 소녀를 따라간다. 그럼 장남은 능력이 있다고 보고 소녀는 능력이 좀 없는 애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애가 능력이 없는 애를 따라간다. 이렇게도 이제 이 묵상을 보고 그렇게 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그런 해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장남, 장녀 이런 거 보면요. 자, 우리 남편이 바람을 필 것 같은데 바람을 피웠나요? 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 개가 만약에 뭐 소녀가 나왔다. 이렇게 택이 나왔다. 그러고 바람 피우는데 어린 여자가 보고 있네. 이렇게 딱 이 묵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화는 뭐냐? 화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화? 중녀. 이거는 중녀예요. 중녀. 그럼 중남은 누구예요? 중남. 수죠. 수가 중남이에요. 수가 뭐라고요? 중남. 그러니까 수는 중남입니다. 중남.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런 게 다 나와요. 중남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이제 첨단 사례를 보면 아까 그 말씀처럼 뭐 바람 피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것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풍은 뭘까요? 풍은 뭐예요? 장녀죠? 장녀. 그러면 다 나왔죠, 이제. 자, 여기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소녀, 소남, 중녀, 중남, 장녀, 장남.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외우면 아마 외우실 거예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어떤 개를 설명할 때 이런 애를 들 거예요. 아까 이런 물상으로 예를 들어요. 하늘이니까 뭐 우리 책을 보면 뭐 연못 뒤에 불이 있는 지하명이 같은 게 이래요. 우리 강좌를 보면 지하명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하명이 한번 봅시다. 지하명이의 이 형상을 한번 보면, 자, 지니까 뭐예요? 땅이죠. 화는 뭐예요? 불이죠. 그러면 36번 개. 36번 지하명이를 한번 봐보세요. 36번 지하명이를 보면 거기에 주제가 뭐라고 써져 있죠? 딱 하면 바로 세트로 보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죠? 암흑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왜 암흑이냐 이거. 자, 지하명이 땅 속에 뭐예요? 불이에요. 땅 아래에 이렇게 불이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불이 땅 위로 올라가야 그건 밝음인데 땅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그래서 지하명이가 좋겠어요? 안 좋죠. 지하명이. 예를 들어서 건강잼을 쳤다. 지하명이 나오면 땅 밑으로 뭐예요? 아웃된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을 보고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땅 위에 있는 걸 뭘까요? 땅. 자, 밑에는 땅이고 위에가 불이에요. 자, 이거. 그럼 뭐예요?
화지진이에요. 화지진. 몇 번이요? 35번. 35번 화지진은 뭐라고 써있죠? 해가 떠오른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해가 또 그러니까 이 개를 보고 이런 물상을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화지진이니까 자, 땅 위에 해가 이렇게 솟아오르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교육장 이제 이 교육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신 분이 그 정도면 이제 별 땄다고 보는 거죠. 교육장 하면. 그런데 교육장을 하시는데 선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선물이 왔는데 액자 선물이 왔는데 해가 어떻게 왔냐면요. 우리 이렇게 딱 이 바다 위에 해를 이렇게 선물 오면 상당히 화를 낸대요. 왜냐면 이미 딱 떴으니까 앞으로는 뒤져라 하고 집 1밖에 안 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떠오르라. 이해됐죠? 이게 화지진. 그래서 이런 물상과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그 건이 하늘이고 또 하늘로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보면 가장 여기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머리겠죠. 이해돼? 이제 이렇게 물상화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물상들 여기에 써져 있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었다 한다 하면 주역공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든 것을 추적하고 서로 간 상호 연관성을 대비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뭔가를 그걸 보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하늘은 이건 강한 거거든요. 강해요. 강하잖아요. 강하고. 그러면 여기는 구멍이 빵빵 뚫려 있으니까 지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강하고 부드러운 걸로 한번 한다고 한번 보세요. 이것도 묵상화 시킬 수 있죠. 한번 보면. 자, 이게 강한 거예요. 강한 거고,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또 강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묵상화를 한번 해봐요. 이건 뭐예요? 자, 강한 거 안에 부드러운 것이 들어있는 막 과일이다. 그럼 이거 과일 무슨 과일일까요? 이거? 껍데기가 강하고 안이 부드러운 거. 호두. 이런 거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겉은 약하고 안이 강하고 이런 과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물상화 시키는 거예요. 수업하다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물상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택이다. 그러면 이거 연못이잖아요. 연못의 형상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8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 8개 중에 각각의 얘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는 화잖아요. 화, 불. 이건 뭐예요? 물이죠. 물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물이 양쪽으로는 부드럽고 가운데는 뭐예요? 강하다. 물은 부드러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의외로 또 그러잖아요. 안은 강하다. 그래서 이 수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겉은 유하지만 안에는 강하다. 불은 뭐예요? 겉은 와 하는데 속은 뭐예요? 이게 막 화 팍 내는 사람 있잖아요. 겉은 뭐 강한 것 같죠. 근데 속은 아주 예리다. 나 같은 놈. 이 말없이 같은 부드러운데 안에는 뭐예요? 딱 이런 애들. 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 사람. 그걸 외유, 내강. 이거 뭐예요? 내유, 내강. 이런 형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우리 세상 인간사의 해석이 이 8개 가지고 다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이라고 해요. 상. 그걸 뭐라 한다고요? 상이라고 표현한다. 상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번에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괴를 보면, 괴를 해석할 때, 자, 이 건이천계를 해석할 때 이제 시간으로도 해석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 뭐라고 나왔죠? 자, 요 위에 있다고 해서 이걸 상계라고 그래요. 상계. 이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연히 합계겠죠? 이것들은 설명 안 해도 그냥 대충 알겠잖아요. 그러면, 자, 합계는 뭐에 해당할까? 하루로 이야기하면 오전에 해당하겠죠. 상계는 뭐가 되죠? 오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저희 이제 조직학회에서 이제 선생님이 점을 쳐주실 때는 한 번만 딱 쳐줬다. 워낙 선생님 점이 훌륭하니까 그냥 많이 쳐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 하나를 딱 받았어. 공익점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루를 해석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수고보다는 뭐예요? 하나를 젖어달라고 하면 되겠잖아요. 이걸 1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잖아요. 이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러면 하루 것을 내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점을 몇 개 세야 되겠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3, 6, 18. 4개 채야 24시간이 나오겠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2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당 2시간씩 적는 거고. 하나 가지고 해석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이걸 오전, 오후로 잡아서 하나를 몇 시간? 4시간짜리로 봐야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지학에서는 이제 보통 이 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뭘 중요시 하냐면요. 괴의 순서를 가장 중요시해요. 1번부터 64번까지 흘러가는 괴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한 괴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초요에서부터 맨 위에 상요까지 올라가는 이 순서를 중요시해요. 순서. 이렇게 다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걸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익혔을 때 좀 하시고 그 전에는 아 이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해볼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점을 선생님한테 한번 친다든지 하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괴를 하나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생님 얘기한 산지방 몇 초죠? 4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은 점을 쳤어요. 산지방이 나왔어요. 그러면 산, 지. 이게 위에 이게 산이죠. 산. 이게 뭐예요? 지. 그래서 산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3번이에요. 딱 괴 나오면요. 벌써 23번을 딱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옆에 있는 주제를 바로 확인해야죠. 네. 산지박 딱 나오면 뭐 밑에 뭐가 나왔죠? 무너짐 하고 이렇게 딱 써냈잖아요. 아우 내가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무너짐. 그러면 자 이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산지박의 사효 하면 네 번째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초효 이렇게 초효 이걸 효라고 그래요. 전체를 괴라고 하나하나를 효라고 그래요. 초효 그다음에 2효 3효 4효 5효 이걸 6효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상효라고 해요. 상효. 이렇게 표현을 상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딱 산지박에 사효가 나왔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이제 그 선생님 연운이에요. 연운. 1년의 운세가 이 사효를 이 안에 있는 이제 효사의 내용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5효로 가죠. 그러면 일단 딱 이게 나오면요. 그 앞뒤를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과거의 삶은 어땠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딱 이게 보는 게 예전에 저는 처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이 주역을 배우면서 저 점을 쳐줄 때 여기에만 필이 꽂혀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뭐지? 그런데요. 요즘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나쁘다 그러면 나 죽겠다. 오 이랬는데요. 요즘은 뭘 보냐면 딱 치면 이 전후를 비교하고 인생을 봐주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네요. 앞으로는 잘 살겠네요가 이게 보여요. 근데 주역을 처음 보고 점을 처음 치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처음 받는 사람은 여기에만 온통 필이 꽂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에 22번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2번기는 산화비라는 게예요. 산화비. 자 지금 산화비는 뭐죠? 자 3,
산합이. 산합이는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 그러면 지금부터 얘가 2014년이니까 2013년, 2012년, 2011년, 얘가 2010년이죠.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2005년도부터는 문장, 글을 뭐 가르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뭔가를 하셨겠구나. 그리고 이 산업의 계 자체가 나쁜 게가 아니거든요. 좀 그렇게 재밌게 사셨겠네. 그런데 딱 보고 2014, 2013, 2012, 2011년부터 힘들어졌겠네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때 산지박이 왔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 삶이 이제 2011년,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이 산업의 사역을 산지박 사역을 딱 하고 나면 보통 사람은 이것만 쳐다보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2011년도부터 내가 이제 안 좋기 시작했구나.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계속 무너질 건데 거의 다 다른 거죠. 이 산지박의 사유가 가장 산지박계 중에는 가장 안 좋아요. 우리 책 보면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점수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산지박의 사유하면 여기에 이제 그 한문으로 막 써져 있어요. 뭔가가 그 글자를 해석하고 이게 좋다는 소리야, 나쁘다는 소리야.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점수화 시켰어요. 점수화. 산지박 사유의 건강은 20점, 뭐 승진한다 그럼 30점, 뭐 재물은 30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놨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거 보면 대충 알겠잖아요. 내가 100점 만점에 남들은 90점, 80점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20점이다. 그러면 엄청 안 좋구나. 이 산지박의 사유가 가장 안 좋은 때예요. 그래서 여기만 지나면 이 다음에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계속 박살나 하면 죽어야죠. 뭐 계속 박살난다 그러면. 그래서 숨을 쉬는 시기가 바로 내년이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좀 안 좋다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 24분기로 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면 그 다음 궤도 봐요. 이게 뭐예요? 지뢰복이라고 합니다. 지뢰복이라고 회복하는 이 복자가 회복한다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24번 뭐라고 써있죠? 복이? 회복이라고 써졌나요? 그렇죠. 회복이라고 써졌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점을 딱 한번 받고 나서는 이 세 개를 딱 동시에 보는 거죠. 내가 과거는 어땠고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떠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다. 자, 지뢰복 처해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제 2014, 2015, 2016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이제 피겠구나. 회복하겠구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뢰복계를 보면 거기에 또 그래프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아주 상향투세예요. 회복이 쫙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그러면 25번계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천례무망이라는 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천례무망. 천례무망이라고. 그럼 천례무망 뭐라고 써있죠? 하늘의 재앙. 하늘의 재앙이. 자, 여기서 다시 좀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산지박과 천례무망의 이 괴를 비교하면 이건 세 발의 피해요. 산지박에 비하면 천례무망은 산지박을 지나는 사람은요, 천례무망이 이건 그냥 아픔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냥 옛날에 버텼는데 하고 그냥 가볍게 버텨가는 게 천례무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봐보세요. 26번. 이걸 지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다는 산천대축계가 오는 거죠. 자, 산천대축계 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산천대축이 뭐예요? 대축. 뭐예요? 크게 쌓는다. 그래서 보세요. 자, 삼천대축. 이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산천대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는 이렇고 한 6년 회복하다가 다시 좀 그냥 부작지가 살다가 마지막 내 인생의 황금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때를 대비하는 거죠. 이때 이 산천대축이라는 게는 어마어마한 게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64개 중에 이거 이제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보면 1등계예요. 1등계. 가장 좋은 게요. 그 중에 효들 중에서도 이 상효라고 하는 얘가 또 1등이에요. 이 1등 중에 얘 1등이에요. 그러면 이 시절을 이제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한점대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역은 이렇게 쭉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점을 치면 연운을 이렇게 그러면 큰 틀에 이제 인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연운을 쳐주고 나서 이제 월운이라고 하는 걸 쳐줘요. 월별운세. 월별운세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별운세가 산지박 사요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번 달이 몇 월 달이죠? 6월이죠. 6월이면 얘가 뭐예요? 7월, 8월, 뭐예요? 천리무망이, 지뢰보기,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딱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월별이 끝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월별을 세율 받았다. 그러면 지금 힘들 거예요. 다음 달은 뭐예요? 아주 좋아요. 별도로 월별을 또 쳐야 되는 또 쳤죠. 그래 쳤잖아요. 그래 쳤죠. 뭐였죠 월별은? 전번하고 이번에 틀려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선생님한테 점을 줄 때는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그래야 나중에 동영상을 쳐다보고 우리 홈페이지 보면 이제 동영상을 보시잖아요.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전부 다 이 개마다 1번부터 64개까지 해서 각 효마다 동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이 산지박 사요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면 돼요.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번 달은 무슨 일이 나겠구나. 이번 달 좀 힘들겠구나. 다음 달은 좀 숨을 쉬겠구나. 그 다음 달 약간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회복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세팅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나겠다. 엊그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근무한 직원의 점을 한번 이제 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딱 지나가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뭔 외제차가 한 대가 딱 서 있어요. 근데 보통 평소에 안 타고 다니는 외제차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야 이게? 뭐 BMW네? 그랬더니 사고가 났대요. 사고가 났다 하면서 내가 주역 공무원자 아니까 그동안 평상시에 나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다 싶었는가 나한테 선생님 좀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나도 칠 수 있는데 나는 조금 급이 좀 낮고 아주 우리 선생님한테 하면 내가 이제 쳐줄게. 그래서 내가 전전번 주에 딱 쳤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산천대축 2호가 나온 거예요. 이 산천 2호가. 여기에는 딱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게 딱 딱 수레가 딱 써져 있어요. 수레가 이거 딱 써져 있어요. 이렇게. 수레가 써져 있다는 소리는 차 사고 난다. 우리 교재에 딱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나오니까 선생님이 차 사고 나요. 내가 그래서 차 사고 때문에 제가 점 쳐달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대에서 2호니까 지금 인생이 뭐예요? 한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한금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 한금기를 지나고 있어요. 오른이 수풍경이에요. 수풍경도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이때 뭔가를 해야 되나? 이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 질러버려야 되겠다. 이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산지박 때, 그런데 보통 사람이 산지박 때 질르죠? 그거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박이죠. 근데 이때 뭘 모르고 그냥 막 자고 우면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때 질러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뭔가를 하고 싶을 때요. 지뢰복 때 뭔가를 해버리든지, 그 다음에는 다 자제해야죠. 뭔가를 하고 싶은 걸. 이때 질러야죠, 뭔가. 그러면 이때 질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천례무망계 때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이때 질리기 위해서. 내가 주식투자 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돈을 막 천연무망식에는 막 돈을 막 쓸어 담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토요부터 막 질리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상여 때는 뭐예요? 이제 빠져나가 준비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준비하고 있다가 막 돌만 하면 이제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면 막
아주 길게 달뛰다가 그 다음 결로 이제 27번이 뭔지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3내 2예요. 3내 2가 뭐라고 써있죠? 기른다. 기른다. 이 3내 2가 바로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 27번 개 때 또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점을 일단 받으시면 첫 번째 나의 앞뒤 운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겠나, 내가 지금 자제해야 될 때냐, 좀 더 내가 활동성 있게 나가야 될 때냐를 이 요운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오름까지 쳐주면 그 오름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번 달에 뭐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번 달에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여기서 산지박 사회다 내 운이. 그러면 나는 이 전번 달부터 바짝 엎드려하고 있죠. 아무 일도 안 해. 밖에도 안 나가버려. 나갈 생각을 말해야죠. 야, 한 장 꺾자. 그러면 아예. 야, 다음 달에. 이때 항상 이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때 한 장 꺾자 그러면 나갔다 오면 꼭 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면에 가 있나. 그럼 나는 이제 화천 선생님이 저 같은 경우는 점을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잘 치신 분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잘 친 점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이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역 공부를 괴를 받으면 얼마나 잘 해석해서 이 4월달을 잘 넘어갈까를 미리 연구하고 잘 넘어가고 나서 이 지려보기 이렇게 회복할 때 얼마나 더 잘 회복해가지고 좀 극대화시킬 건가. 사람의 인생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연운을 딱 쳐줄 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번에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걔가 건의천이 나와버렸다. 예를 들어서 1번이 딱 나왔다. 1번에 건의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로 가죠? 권위지로 가죠. 그 다음에 뭐로 가냐면 술의 돈으로 가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거든요. 1번이나 이렇게 1번에서부터 10번 안으로 들어와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보통 사자 돌림이 있죠. 사자. 교사 뭐 이렇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데냐면 11번에서 한 20 몇 번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자 돌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 꽂혀 있다 그러면 여기 지역적인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겠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했을까요? 저는 7번계 처음에 우리 선생님 딱 꼽아줄 때 지수사학계가 뽑혔어요. 지수사가 뭐죠? 7번 전제 교육, 그렇죠? 7번계가 딱 뽑히고 나서 내가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제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권위천 나오면 이제 이게 권위지 나오고 이 술에 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맨 처음에 하늘이 있다가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섞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니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지나가다가 좀 고급스러운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쫙 알고 있으면 자기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그냥 너무 그냥 팍팍팍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좀 더 빨리 한번 진행해보죠. 자, 그래서 개를 해석하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 아까 이 수에 대해서도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제가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하면 꼭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몇 월 달에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땅을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왔을 때, 내산소가 나왔다고 가정하죠. 내산소가. 네.
자, 그러면 넷자가 이게 숫자는 뭐예요? 4죠. 산이 뭐예요? 산 한파고. 7. 7. 아니, 앞에. 맨 앞에. 여기 밑에 수라고 있어요. 수. 여기. 산이 뭐예요? 간이라고 해서 7이에요. 맨 앞에 봐도 되고요. 이게 7이에요. 그럼 얼마? 47만 원. 뭐 이 정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상담할 때 아마 47만 원 이야기 했을 거예요. 땅 팔 때. 사기가 바로 47만 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선천수라고 하는 수예요. 선천수. 숫자는요,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어요.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다. 그러니까, 괴 해석을 34만원 내지는 후천수로 하면 47만원, 이거 38만원이에요. 후천수로 하면. 그러니까,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서 내가 해당하는 거 4죠. 네. 그러면, 내도 그 후천수에 진이라고 써져 있죠. 아래쪽에.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뭐냐, 간은 뭐냐면, 간은 밑으로 봐봐. 간이 어떻게 돼 있죠? 간은 8로 돼 있죠. 8. 그래서 38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산 조각비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땅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48만원 또는 38만원. 그러면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사람 알아먹어요. 아, 자기 시세를 딱 기존에 자기가 시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주면 그냥 알아서 해석해요. 아니, 선생님이 그 땅에 집가고 그거 대충 어떻게 알아요? 걔 나온 대로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38을 선택할 거냐, 47을 선택할 거냐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땅의 시세를 알고 있고, 여기서 또 거기서 밀고 당기겠으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해석해 주라면 이건 영역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주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뭐냐면 만변통찰식으로 그렇게 뭐 정치 잘 치는 거 이거 그걸 못해? 아니죠, 그건. 선생님은 그런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괴로 딱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38하고 4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르쳐 주면 여기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을 38만에 팔 거냐 47만에 팔 거냐는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가면서 헤쳐나가는. 그래서 숫자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상도 알아야 되지만 숫자도 알아야 된다. 그 수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선천수. 근데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올별이라고 해서 제가 진하게 써놨죠? 진하게 써있는 거 그 밑에 올해 기준이 뭐냐? 자, 이게 보세요. 자, 이번 달 운이 6월이죠. 이번 달이 6월이에요. 그러면 6월달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 주역이요. 연하고 월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주역의 기준을 보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를 갑오년이라고 해요. 갑오년. 갑오년에 2014년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로 말하는 주역의 2014년 1월 1일은 어디냐 이거예요. 1월 달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냐? 이건 뭐냐면요. 자, 주역으로 말하는 갑오년 1월은 뭐라고 하냐면 2014년이 아니라 2013년 12월 22일 동짓날을 기준으로 1월 1일이 돼요. 이 날이. 그러면 자, 갑오년 운을 딱 쳤어요. 갑오년 운을 쳤으면 언제부터 출발한다고요? 자, 올해 이제 내년이 을미년이에요. 을미년. 자, 그러면 내년 운을 이제 쳐졌어요. 12월 22일 날부터 해서 운이 쳐졌어요. 그러면 을미년 1월 1일 언제죠? 2014년 12월 22일부터가 을미년 1월 달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냐? 1월 21일까지. 2015년. 이게 한 달이에요. 근데 달을 착각하면 안 돼. 이게 6월이 아닌데 왜 6월이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국운의 6월 운세가 언제냐면요. 6월 운세가 우리나라 국운의 6월 운세가 가미수 초예요. 가미수라고 하는 건 보세요. 가미수가 29번개예요. 29번개 가미수를 봐보세요. 가미수는 뭐라고 써있죠? 딱 보면 우리가 가미수 딱 하면 바로 세트로 몇 번이니 구제를 봐야죠. 뭐라고 써있죠? 물구덩이죠? 이제 물구덩이에 험난하게 빠져있는 상태. 물구덩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6월달이 이게 가미수 초예요.
그러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6월이 도대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5월 21일 정도 되겠죠. 22일이나. 근데 그 21일, 어떨 때는 23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보면 어플이 있어요. 절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동짓날 기준이죠. 그러면 여름이면 하지, 뭐 고구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바뀔 때가 딱 보면 보여요. 21일 날 뭐 절입 시기가 해가지고 21일 날 뭐 12시 몇 분에 바뀐다. 그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달이. 그러면 지금 이미 6월달 아까 5월 말일 때부터 이미 6월달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8월달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달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연운이 지수사예요. 지수사. 자, 지수사 3회예요. 3회에 시체 막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연운이 우리나라 올해는 막 시체가 막 복잡할 것 같다. 그 중에 또 가장 안 좋은 때가 8월달이에요. 그럼 8월달을 한번 우리가 양력으로 어떻게 되냐요? 우리나라로 하면 7월 뭐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가 이 8월달이죠. 근데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8월 운이라 그러면 보통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점을 딱 이렇게 쳐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선생님 점을 쳐주면 자 몇 월입니다 이야기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놓치니까 그냥 아닌데요 그게 뭐 빨리 나타나는 늦게 나타나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연도 동짓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을 칠 때요 만약 을미년 점을 친다 그러면 동짓날부터 가까운 날 점을 치는 게 훨씬 더 퍼펙트하고 좋아요. 이게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괴를 해석하는데 지금 몇 분 지났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 계약까지만.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